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11개가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이미 특례 기한이 지난 것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 세액 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문화산업 전문 회사 출자,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투자,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이 24년 현재 유효하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제24조 통합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이 조항은 내국인이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주로 기계장치 등이 해당되고 중고품 및 특정 리스 자산은 제외됩니다.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투자가 여러 과세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각 과세 연도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의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세부적인 투자 금액 계산 방법, 신성장사업 시설의 판정 방법 등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5조의 유경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작 비용의 계산 방법 등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5조 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 회사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산업 전문 회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회사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6조 고용창출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내국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엔합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엔합세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적용 방법과 조건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6조의 특정사회기반 시설 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 시설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갖춘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7조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자가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8조 서비스업 감가 상각비의 송금산입 특례입니다. 특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송금 산입 특례의 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8조의 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투자 자산의 취득가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경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8조의 3설비 투자 자산의 감가, 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입니다. 내국인이 특정 설비 투자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8조의 4 에너지 절약시설의 감가, 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입니다.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 상각비를 송금으로 산입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제29조 사회기반 시설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이 조항은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 채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이 채권의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할 조항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읽고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